아라리 사람들. 아라리 사람들. 통건 제315호.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실.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0일. 전화 0335602224. 자치군정.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중부권 넘버원 산림형 국가정원 강원도 경제활성화 비전 제시. 총사업비 1280억 투입, 4년간 환경친화적 공간 배치 및 시설 도입. 국비 확보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응에 만전기할터. 정선군은 지난달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정원 지정 및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올림픽 문화유산을 결합한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 동력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역별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이자 기존 국가정원들과 차별화되는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으로서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가리왕산 자연환경의 생산적 복원과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약 80만 제곱미터 면적에 8개 정원을 테마로 조성하며 추정 사업비는 1280억 원으로 4차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생산 유발효가 1조 1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90억 원, 수입 유발효가 697억 원 등 총 1조 5,71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약 5,44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선군은 생태복원, 올림픽유산 사후 활용, 지역 균형 발전 등과 연계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을 확보됐다. 특히 미래지향적 도시성장을 가능케 하는 웰리스 정원경제 플랜을 갖추게 됨으로써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정원도시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정선군은 이번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타당성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150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선 골프연습장 5월 개장. 정선군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대중 골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신식 설비를 갖춘 정선 골프연습장을 완공하고 5월 개장한다. 정선 골프연습장은 정선종합 경기장 내에 국도비 등 총 86억여 원을 투입해 비거리 170m의 40타석 연습장으로 지상 3층 1833.17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21년 7월 착공해 올해 3월 말 준공했다. 정선 골프연습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선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수요 충족으로 대중골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군은 정선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골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골프를 보다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골프 레슨 및 골프 아카데미 운영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5,899억 원 편성. 정선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 및 긴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제1회 추경 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한 5,899억 원을 편성하였다. 정선군 제1회 추경 예산은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인여금 및 보통교부세 증액에 따른 세출 조정과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일반 회계는 508억 2,894만 8천 원이 증액된 5,552억 3,631만 원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105만 9천 원이 감액된 347억 6,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올림픽 유산 명소화 사업 23억 4천만 원, 무기질 비료 인상 차액 지원 12억 3천만 원, 올해 웰리스 관광도시 공모사업 10억 원, 정선군 가족센터 키즈카페 및 편의시설 설치 10억, 정선군 군립도서관 내부시설 조성 10억, 지역사랑 상품권 국가지원 사업 20억 2천만 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20억 원, 신동읍 통합정수장 설치 3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13억, 유문동, 정선군은 제1회 추경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번기 안정적 영농인력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농가 투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영농봉사은행 운영. 정선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안정적 영농인력 지원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이 적기에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영농봉사은행 운영 등 안정적 농업 경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인을 받아 라오스와 MOU를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242명을 비롯하여 농협과 연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결혼이민자 초청 10명 등 총 342명을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4월 7일 라오스 계절근로자 1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31농가에 배치를 되었고 2차 외국 계절근로자 127명은 오는 5월 중 입국하여 관내 24개 농가에 77명을 배치하고 50여 명은 열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에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임계농협과 함께 열양농협에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군은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초기 농업 경영 활력을 위해 영농봉사은행을 4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상반기에 700명, 하반기에 800명 등 총 1,5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하안분소 신설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본소를 비롯한 신동분소, 임계분소 등 4개소의 소형 농기계부터 중 대형 부착작업기 등 총 60종 603대의 농업기계를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군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농가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이 심화되어 시름이 깊었던 농가에 만성적 농촌인력 해소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 UCC 공모전. 공모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출 방법 1분 이상, 3분 이하 UCC 동영상 촬영 후 이메일 ays@korea.kr. 공모 기간 2023년 4월 17일부터 오후로 31일까지. 공모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정선군 홍보 UCC 제작. 개인별 2점 이내. 제48회 정선아리랑제 일정 확정.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아. 주제 선정.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에서는 제48회 정선아리랑제를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지난달 4일 아리랑센터에서 제79차 이사회를 열고 2023 문화관광축제인 제48회 정선아리랑제와 제1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찾고 싶고 가보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아 를 주제로 선정했다. 재단에서는 푸근하게 반겨주는 산, 굽이굽이 맑게 흐르는 동강, 첫 소절에 뭉클해지는 아리랑, 정이 넘치는 사람과 웃음이 함께하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고향 같은 곳 정선의 관광 브랜드 국민 고향 정선 슬로건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을 축제장에서 느끼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선아리랑제의 역사성을 알리는 7연제례를 시작으로 개막을 알리는 순간에는 정선군민의 염원인 국가정원 유치와 국민고향 정선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과 정선어린 이합창단의 아리랑대 합창이 펼쳐질 예정이며
매일 이어지는 주제 공연으로는 전통음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가 함께하는 아리랑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정선 9개 읍면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리랑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국민 대화합의 장을 펼칠 각종 경진대회, 멍석아리랑,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POP 경연대회, 아리랑 노래자랑 등 전통문화예술 향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2024 강원동 개청소년 올림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VR 체험관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관,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여 개장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관 및 국가정원 조성 홍보관을 행사 기간 중 통합 홍보관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정선구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조금실 정선우체국장, 조영권 한국전력 정선지사장, 박화영 강원도시가스 대표 및 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 중한 질병 및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및 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통보,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업 등이다. 정선군에서는 각 기관 업체에서 통보받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협약기관에 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정선우체국에서는 복지등기 우편 배달을 통해 쌓여있는 우편물, 갑작스러운 질병 등 위기징후 파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회 가스업체에서는 현장 방문 및 체납가구의 장기 미납 사유 파악 시 발견한 위기징후 가구를 발굴하 고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선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난방비 폭등 고물가 경제위기 상황으로 빈곤 추락 위기가구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 광화문 중심의 수만호탑 우뚝. 국보정암사 수만호탑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연등회의 주인공이 되었다. 불기 2567년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추진되는 연등 행사의 시작인 광화문 점등식에 올해의 봉축등이자 상징등으로 정암사 수만호탑을 형상화한 수만호탑 등이 설치되어 지난달 2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다. 수만호탑 등은 고려시대 모전탑 형식의 불탑인 정선 정암사의 수만호탑을 본떠 만들었으며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수만호탑 등은 가로 11m, 세로 11m, 높이 20m 크기이다. 수만호탑 등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의 상징 등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4월 26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33일간 불을 밝힌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점등식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온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6월 25일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었으며 정암사 정멸보궁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 높이 9m로 벽돌처럼 돌을 다듬어 올린 고려시대의 모전석탑이며 탑 정상에 금속 상륜부와 풍경 등이 거의 보존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본격 착수. 정선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덕송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현재 덕송정수장은 1일 처리 용량 5,200톤의 시설 용량으로 정선읍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북평정수장은 1일 처리 용량 1,000톤의 시설 용량으로 북평면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기존 덕송정수장은 1971년에 북평정수장은 1983년에 최초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각각 50년과 38년 이상 경과되어 정수 품질 저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 파손 등 정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노후화된 덕송정수장과 북평정수장을 통합하여 정수처리 효율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161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입해 덕송통합정수장 신설 및 송수관로 사업을 지난 4월 24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덕송통합정수장 신설 1일 처리 용량 6,700톤, 북평배수지 신설 1,000톤, 조절지 신설 600톤 등이며 사업 대상 지역은 정선읍과 북평면 일원이다. 덕송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정선읍과 북평면 지역 주민들이 최신 수질 기준에 맞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인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신동읍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4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일 처리 용량 3,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고 배수관로 8.37km,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 2개소 등을 갖춘 신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총 91여억 원을 투입해 보통침전지, 정배수지, 관리동 등의 시설을 개량하여 1일 처리 용량 1,000톤 규모의 열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선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의회 소식, 유관기관. 의회 소식, 유관기관.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정선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선군사북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고향사랑기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2023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98억 7,788만 9천원 9.23% 증가한 5,899억 9,992만 6천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전영기 의장은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충실히 정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선군의회도 군민의 안전 및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군체육회 정선체육발전 다짐. 정선군체육회에서는 민선이기 정선군체육회 임원 구성을 완료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선체육발전을 다짐했다. 정선군체육회는 지난달 4일 정선농협 한우타운 연회장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엄재희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43명의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계층별 다양한 스포츠 보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정선 체육인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등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군에서는 올해 전국 및 도단위 대회 22개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관계자 및 선수 가족 등이 정선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선군에는 태권도, 수영, 유도 종목의 엘리트 체육 육성과 함께 축구의 32개 종목에 3,500명의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강신열 정선군체육회장은 민선이기 정선군체육회 이사로 위촉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임기 동안 정선군 체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18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에도 정선 체육인 모두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아리랑 박물관 아리랑 그힙 한얼 기획전시 아리랑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9일까지 개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이자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준 소통의 산물 아리랑. 그중 가장 많은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정선 아리랑,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참여형 전시회가 개최된다. 아리랑 박물관에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를 주제로 70수가량의 정선 아리랑 가사를 선보이는 아리랑 그힙 HI 한얼 기획전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은 아리랑 그힙 공간에서는 정선 아리랑 가사 중 힙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공간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가사말들을 인용하여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며 공감할 수 있다. 또한 한 공간에는 정선 아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힘듦, 고달픔, 애환 등의 정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정선 아리랑의 한 속에는 해악과 풍자가 있음을 강조했다. 공간에는 정선 아리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 얼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하나가 되어 국난을 헤쳐온 가사말들을 인용하여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정선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사말을 조명함으로써 정선 아리랑 고유의 색채를 전달하고 코로나로 활동이 축소된 강원 청년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아리랑 박물관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정적인 박물관에 활기를 불어넣어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20에서 40대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적인 박물관 이미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선아리랑 속 흥겨움과 슬픔, 그 속에서 민족의 얼까지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을 즐기고 공감하며 위안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 정선아리랑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장학회 지역인재 육성 지원 강화. 제 정선장학회는 지난달 1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최승준 이사장 및 장학회 이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제 정선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결산 감사보고, 2023년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심의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2023년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기준은 모범 고교생 및 예체능 특기생 등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이며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 전원 및 성적 우수 대학생,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이며 올해는 총 51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1인당 지급한 돈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300만 원으로 총 장학금 지급 규모는 14억 8,9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전원 선발하였으며 작년 대비 신입생 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45명 1억 3,500만 원에서 172명 5억 1,600만 원으로 282% 증가한 규모이다. 정선군에서는 현재까지 9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현재 96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8,500명에게 92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3.3주민운동 제28주년 기념식 개최. 고안 사북 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7일 사북 뿌리공원에서 95년 3.3 주민운동 제2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28년 전 매서운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소멸이라는 풍전등화 앞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외쳤던 그날의 절박함으로 지역사회를 지켜낸 우리나라 주민운동사에서 길이 남을 주민운동의 승리를 축하하고 되새기는 의미에서 28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상가들은 문을 닫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온몸에 가마니를 둘러입고 횃불 시위를 하며 피를 토하며 소리치고 몸이 부서져라 호소했던 그날의 영광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95년 당시 상황을 짧게 재현하는 광부대계 공연과 그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주민 스스로 생존권 투쟁으로 지역사회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 생존을 위하여 폐광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워진 강원랜드가 지역의 미래까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7년의 과오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북민주항쟁 제43주년 기념식 열려 사북민주항쟁 동지회는 고안 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1일 사북부리관 역사기념탑 앞에서 제43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이 후원하고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김태호 고안 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황인호 사북항쟁동지회 회장 및 회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연 및 민주항쟁 역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사북항쟁과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북부리관에서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북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북사건 기억전을 열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2023 자원봉사 릴레이 정선군 출발식.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달 18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자원봉사 릴레이 정선군 출발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발식에 이어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영기 군의장, 최영수 정선소방서장, 박종범 NH농협 정선군지부장, 장기봉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선군노인 요양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잔디 인형 만들기를 진행했다. 센터에서는 릴레이 자원봉사 출발식을 시작으로 5월까지 40개 단체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고향 정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자원봉사 릴레이 봉사활동 기간 중 봉사활동과 아울러 자원봉사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단체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들이 서로 릴레이를 인계인수하며 농촌 일손 돕기, 밑반찬 지원 활동, 집수리, 정선오일 장터 안내 등 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한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권장 및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붐조성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장과 봉사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농촌 일손 돕기 연합활동으로 릴레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장기봉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수혜자와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봉사자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재활대회 개최. 정선군은 지난달 19일 정선종합경기장 체육관에서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주관으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부 재활대회에서는 색소폰 연주, 아코디언 연주,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준영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군 가족센터 환상의 짝꿍 결연식. 정선군 가족센터에서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10시 00분부터 센터 교육실에서 멘티 결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은 국내에 거주 5년 이상인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멘토가 되고 초기 입국자가 멘티가 되어 초기 정착 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돌봄 등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베트남, 필리핀, 네팔, 우즈벡의 4개국 5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5일 멘토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대1 개별 모임 형태로 운영된다. 정선군 가족센터 남혜경 센터장은 앞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멘티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자마당. 독자마당. 위약효과. 서더공 아라리명예 기자. 어느 날 밤 프랑스 토르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쿠에에게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이 약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처방해줄 만한 약재가 없어 거절했지만 환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며 간절히 부탁을 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된 쿠에는 고민 끝에 진통효과는 없지만 사람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 포도당 알약을 거짓으로 만들어 주었다. 놀랍게도 환자는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약효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고 이것이 바로 위약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다. 쿠에는 이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포장이나 광고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에 대한 믿음에 따라 약효가 달라졌던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한 후 자기 암시의 놀라운 힘에 매료된 쿠에는 최면술까지 배워 1910년에 암시요법 시술소를 만들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하루하루 더 좋아지고 있다. 혹은 나는 고통이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자기 암시를 치료에 사용한 것이다. 물론 플라시보와 자기 암시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당시 학계에서는 쿠에를 비웃었다. 하지만 쿠에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강연을 했고 그의 이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란듯이 유효하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테더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 대략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얘기한다. 그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생각을 한다. 지금 몇 시지? 아침은 뭘 먹지? 오늘 뭘 하지? 옷은 어떤 걸 입지? 등등. 말 그대로 5만 가지 걱정이 눈을 뜸과 동시에 시작된다. 흔히 표현하는 5만 가지 생각과 5만 걱정의 유래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5만 가지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한다. 김정은 교수는 그의 책론은 만큼 성공한다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다. 심리학에서 보는 걱정거리의 실제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한 걱정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이요. 정말 걱정거리는 8%인데 그중 4%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4%만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앞선 통계와 수치는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대동소이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들이요.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걱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4%의 걱정거리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6%의 쓸모없는 걱정을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걱정거리들을 붙들고 어제의 걱정 오늘 또 하고 오늘의 걱정 내일 또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사이에 정말로 걱정해서 해결해야 할 4%의 진짜 걱정거리들은 방치된다. 해결되어야 할 걱정거리가 방치되므로 걱정거리의 총량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 줄지 않기만 할까?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걱정거리의 총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5만 가지의 생각 중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한 보통은 전체 생각 중 부정적인 생각이 85%, 긍정적인 생각이 15% 정도의 비율이라고 한다. 정말로 연구를 해서 나온 정확한 통계 자료인지 단순히 심리학자 자신의 말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나는 이 말에 동의하며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지금껏 살아온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봐오면서 느낀 점도 그렇고 오랫동안 내 자신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부정 85%, 긍정 15%, 이 수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가꾸어 가는 것이다. 흔히들 농작물은 농부가 얼마만큼 사랑을 주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농부의 부지런함이 농사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학자가 난초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하기 전에 난초의 신체 에너지를 측정했더니 200알이었다. 그리고 나서 난초에게 우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예뻐. 라는 말로 칭찬을 했더니 생체 에너지가 22만 5천알로 급상승했다. 이번에는 예쁘지도 않은데 갖다 버려라. 고 했더니 난초의 생체 에너지는 20알로 떨어졌다. 칭찬은 식물에도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걱정도 습관이다. 이렇게 걱정거리를 눈덩이 굴리듯 키워가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걱정거리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걱정거리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걱정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쓸모없는 걱정거리는 과감하게 생각해서 지우자. 연두빛 사냐가 이제 녹음으로 물드는 실록의 계절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맞잡고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5월을 만들자. 새로운 한국 기초과학의 산실 예미랩 과학편 글 사진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 운영팀 소중호 박사 2022년 10월 5일 한적한 정선군 신동읍에 갑자기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물리학계 인사들이 구 한백중고등학교 앞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미랩이라는 게 이 동네에 생겼다고 한다. 소문에 대단한 연구기관에서 만든 실험실이고 동네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동네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지다니 도지사, 군수, 과기부 차관,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의 원장도 다들 뭔지도 모를 그 예미랩이 자랑스럽고 기대가 크다고 한다. 도대체 그 예미랩이라는 게 뭐길래 한덕철광갱도 깊숙한 곳에 만들어졌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걸까? 이는 최근 지역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필자가 각색한 서문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예미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예미랩의 구축 목적은 크게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라는 입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의 암흑과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물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별, 은하, 블랙홀 등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 전체에서 5%가 안 된다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 중 27%가 암흑물질, 68%가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미랩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암흑물질, 그 중에서도 윈프를 찾는 것입니다. 우주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입자를 깊은 땅속에서 찾고 있다는 말에 사기꾼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우주방사선이 지구의 대기권과 반응하면 수많은 파생 입자를 만들어내고 대부분은 10km 두께의 대기권에 의해 흡수되지만 뮤온이라는 입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뮤온이 암흑물질을 찾는 실험의 큰 방해 요인입니다. 예미산 정상에서 1000m 지하에 있는 예미랩에서는 지표면 대비 5만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지하실험연구단은 2013년부터 수년간 한국의 차세대 지하실험실 후보지를 물색했으며 정선의 한덕철광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공사를 통해 드디어 2022년 10월 5일 예미랩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건설하는 동안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리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하여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스페이스 린텍 등의 연구그룹들이 함께 활용하고자 준비를 해왔으며 해외 연구진들도 예미랩의 공동 활용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예미랩은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에 있어 처음으로 깊은 지하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 연구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세상에 없는 것을 개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895년 렌트겐이 발견한 X선이 그랬고 거대 가속기를 통해 입자를 연구하던 CERN에서 인터넷의 시작인 WWW 월드와이드웹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양성자 가속기가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예미랩 또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선군 신동읍에 앞으로 반세기 이상 활용될 연구시설이 완성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하지 못했던 기초과학 연구들이 수행될 것이고 이는 국력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강원도를 비롯하여 정선군, 과기부 등 각계각층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미랩 과학편을 시작으로 교육편, 문화편, 산업편을 통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니 모두 기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청라언덕. 장영기 아라리 명예기자.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의 동무 생각이다.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이 노래가 각인되어 있나?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1965년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내 형님과 누님은 고등공민학교 재건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나는 운 좋게 중학교에 입학하여 영광스러운 제1의 졸업생이 되었다. 6.25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교육 환경이 열악하던 시절 학교 학살하야 허름한 건물에 가마떼기를 깔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초등학교도 오전반, 오후반을 나누어 교실을 사용했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미군이 보조해준 강냉이 가루죽과 우유가루를 양동이에 담아 점심시간에 나누어 주던 시절이었다. 동리마다 초등학교와 분교가 있었고 그 동리 골짜기에서만 친구를 사귀고 우물 안개구리 같이 살아오던 산촌오지 아이들이 면소재지 중학교로 공부하려고 모여들었으니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검정 교복의 교모를 쓰면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시절이었다. 3월 5일쯤 입학식이 끝나고 새 학급이 편성되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인사발령되던 새 학기, 새 친구, 새 책, 새 가방, 새 교실이다. 교과목 첫 시간에는 의례의 통과 의례로 자기소개가 있었다. 음악 선생님의 지시대로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디에 살며 이름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는 노래의 일발을 장전하고 아이들이 군대 용어로 발사를 외치면 노래를 부르고 들어갔다. 다양한 노래들이 나왔다. 1절만 부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2절을 시작하다가 아차 하고 입을 막는 친구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자주감자, 하얀 마음 파란 마음, 레퍼토리도 다양했다. 출신 초등학교의 음악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골 학교에 무슨 전공 실력자 선생님이 있었겠는가. 국어, 역사, 영어는 짬뽕으로 선생님들이 겸임을 했다. 나에겐 국어, 음악, 영어가 매력적인 과목이었다.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싶은데 악기도 없고 선생님도 없었다. 그 시절 라디오가 음악 교육의 출처였으니 동리마다 유선 스피커가 있어서 3천만의 메아리라고 가곡을 모아 지역과 중앙의 합창대회가 많이 열리던 때였다. 아이들이 모이면 어른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 가곡집에 나오는 몇십 곡은 익혀 불렀다. 동무 생각을 부를 때마다 청라언덕이 어디 있나 궁금했었다. 몇 일 전에 우연히 KTX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앞자리 뒤편 포켓에 여행 잡지가 있었는데 대구 청라언덕이라는 사진과 기사가 있었다. 아, 청라언덕. 대구 동산동 청라언덕에 선교사가 모여 살던 곳에 푸른 담쟁이 넝쿨을 뜻하는 이름이 청라란다. 청라가 간직한 싱그러움이 순백의 설경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고 기자가 적어놓았다. 아마 겨울에 찾아간 모양이다. 그러나 5월의 담쟁이 넝쿨은 더 싱그럽고 운치가 있으리라. 대구 출신 작곡가 박태준의 동요 동무생각의 노래비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 대구 사람들이 작곡가 박태준 노래비와 선교사들의 고택, 동산의료원 등을 들어 그 땅 언덕의 기념비적인 역사자료를 만들었는데 뒤늦게 울산 사람들이 노산 이은상 선생의 고향이 울산이고 노래 2절 저녁 조수와 같은 내 맘에 물새 같은 내 친구야 라는 가사를 볼 때 대구는 바다 없는 곳이니 청라 언덕의 동무생각 발상지는 울산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작사자 이은상의 고향 울산과 작곡가 박태준의 고향 대구가 노래 발상지 쟁탈전이 벌어진 것일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노산 이은상 선생과 작곡가 박태준 선생은 교분이 깊은 금난지교사이다. 마산 청신학교에서 음악과 국어 선생으로 교편을 잡았으니 서로 마음이 통하고 교류가 이루어진 사이였을 것이다. 작사자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는 곡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적지 노래비는 먼저 만든 곳이 대구인 것 같다. 내가 객지에 나가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르던 열양중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 교가도 앨범을 들추며 불러보다가 교가 작사, 작곡가의 이름이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1, 2회 졸업생밖에 모를 테고 또한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다. 그때 역사 선생님인 이동순 선생이 작사자이고 순회 음악 강사이셨던 노현남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다. 엄연히 작사, 작곡가가 계신데 고쳐야 할 것 같은 생각에 1회 졸업생들과 만나 학교 교가 작사, 작곡 교정위원회를 만들고
1-2회 졸업생들의 사인을 받아 교장 선생님을 만나 수정한 일이 있다. 청라 언덕이야 대구면 어떻고 울산이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필자의 마음속의 청라 언덕은 정선에 굽이쳐 흐르는 조양강과 푸른 솔 내음이 풍기는 내 마음속에 청라 언덕이 늘 존재해 있다. 해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피는 봄이 돌아오면 풀피리 소리가 들리던 청소년 시절, 동무 생각을 배우고 합창했던 옛 친구들이 다시 그리워진다. 태권소녀 자매, 글 아라리 사람들 편집팀. 사북 태권자매인 언니 사북중 2학년 이어진 선수와 동생 사북초 5학년 이하율 선수는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 홍천에서 열린 제46회 강원도협 회장기 태권도 대회 겸 전국소년체전 강원도 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우승해 전국소년체전 도대표로 선발됐다. 이어진 선수는 여중부 53급 이하, 이하율 선수는 여초부 39급 이하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전국소년체전 도대표로 출전한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4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어진 선수는 이 체급 전국 최강으로 지난해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2022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1위를 비롯해 아시아 카데 선수권 국가대표 선발, 올해 열린 2023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준우승 등 향후 한국 여자 태권도의 미래다. 동생인 이하율 선수는 지난해 강원도협 회장기 대회와 강원도 어린 이태권왕, 한국초등연맹 회장기 대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한국초등연맹 최강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한국 여자 태권도 간판으로 떠올랐다. 사북 태권자매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북 보성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며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걸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진 이하율 자매는 전국소년체전 도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매로서 동료로서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고 있으며 함께 잘 성장하여 한국 여자 태권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북카페, 하나의 이름 요한 시돌용연, 지은이 김시돌, 편행곳 푸른솔, 서평 백결 아우라지 독서회. 뿍대기는 인간미 넘치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김시돌의 글과 신미식 작가의 사진이 어우러진 묵상집이다. 저자 김시돌의 본명은 김용현이고 세례명은 요한이다. 정선 봉화치의 산골마을에서는 시돌 아저씨로 불린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해온 의인으로 한평생 민주화 운동과 사람을 구하는 봉사활동과 자연을 지키는 일을 해왔으며 2019년 6월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시돌 용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당시 저자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당한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봉화치 마을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동반돼 병마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3년의 시간 동안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을 사용해 삐뚤삐뚤한 글씨로 글 쓰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2022년 SBS 시사교양본부 이큰별 PD와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큰별 PD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이란 부제는 하늘삼 어머니, 아버지들과의 대화에서 나왔어요. 그분들이 요한은 분명 기록이나 기억에는 존재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기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목이 좀 길어지지만 부제도 넣게 됐어요. 출처 SBS 연예뉴스. 시돌 아저씨의 글에는 아저씨 특유의 서사가 있습니다. 아저씨의 독특한 생애 경험, 철학, 표현이 응축된 문장은 독자에게 1차적으로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의 글은 몸에 좋은 현미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꼭 씹고 천천히 음미해야 감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가 시돌 아저씨를 처음 만난 건 눈 덮인 쌀쌀한 겨울 어느 날 농산물을 가공하고 남은 부스러기 등을 비닐포대에 한 자루 담아서 봉화치 산골로 찾아갔을 때였다. 덥수룩한 수염의 시돌 아저씨는 집 앞에 비닐포대를 내려놓더니 대뜸 눈 쌓인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겨울 산새들의 먹이가 될 귀한 양식이니 아저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책 제목이기도 한 뽁대기는 쟁기 따위 농기구의 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산 모양의 쇠조각을 말하는 경상북도 사투리라고 한다. 경산이 고향인 나에게도 뽁대기는 생소한 말이라서 검색해보니 땅을 파거나 갈고 뒤엎는 데 쓰는 보습을 말하는 것 같다. 땅속 깊이 박혀 묵은 것을 갈아엎고
새 생명을 불어넣듯 이 책은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해 주리라. 하늘 삶은 한 울타리의 삶이라는 뜻으로 민주화의 나날의 자녀들이 희생당한 상처 깊은 유가족들이 모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물이 고이고 스미듯이, 눈이 날리고 꽃보라가 치듯이, 친구하자, 박하 연보랏빛 꽃송이를 떨어진 꽃가지가 감싸주듯이, 휘어진 나무에 어린 개구리가 모여들듯이, 매미가 어느덧 스스로 날개를 뒤집지 못하듯이, 향기찬 바람이 못다한 사랑을 몰고 가듯이, 친구하자, 세렝게티 동무들도 본문 중에서 고양리 교회, 전윤호, 하느님은 주일이면 고양리 교회로 온다네. 도시의 휘황찬란한 성전들을 지나 정선하고도 임계 고향산, 더덕 농사지는 교인 많지 않은 배추 포기만한 예배당으로 온다네. 눈치도 없이 순하기만 해서 남들은 마다하는 구석으로 들어간 내 불알 친구 손호경이 목사라네.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찬양하는 가수는 남편보다 일 잘하는 그의 아내. 농사일 바쁘면 밭으로 나가고 땀투성이 예배를 올리는 부부를 두고 도대체 다른 곳으로 갈 일이 없지. 그래서 주일이면 하느님은 고양리 교회로 온다네. 제 친구는 다른 좋은 교회들의 스카우트 제의도 뿌리치면서 고양리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에 의하면 지금 교회보다 몇 배 큰 곳에서 여러 번 초빙이 왔는데 그럼 고양리는 누가 지키고요? 하면서 고개를 흔든답니다. 신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자리 야무지게 지키며 욕심 없이 효도하는 자식이 가장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시를 씁니다. 도시에서 너무 큰 교회를 볼 때마다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수만호탑 20F 캔버스의 5일. 황현옥작. 화사했던 꽃들보다. 연두빛 세상. 초록 내음 가득한 5월.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 너무나 좋은 5월. 강기 작가의 신 정선기행. 29. 강기 소설가. 정선 토속음식의 본산으로 거듭나는 나전.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정선이라도 배부른 다음 이야기다. 줄임 배로 기행하던 시절은 어릴 때의 무전여행 경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선은 지형적으로 백두대간 아랫동네에 위치한 탓에 영서남동부 지역에 속하지만 음식 맛은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경계 지점에 있다. 그런 이유로 인근 마을과 는 간을 사용하는 정도가 조금은 달랐는데 정보가 발달하고 세상이 바뀌면서부터는 정선 고유 음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타 지역 음식이 정선 음식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맛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선의 맛을 지키는 축제가 매년 4월이면 정선군 나전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다. 정선의 맛을 복원하는 토속음식 축제. 나전에서 펼쳐진 토속음식 축제는 2012년 처음 시작했으니 벌써 12회차가 되었다. 다만 그 사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가 겹친 탓에 3년 동안 축제를 열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다. 정선 토속음식 축제는 2012년 당시 북평면장으로 재직하던 김수봉 면장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정선의 음식을 모으니 304가지나 되었고 도시 사람들로서는 이름마저 생소한 그 음식들을 각 마을과 연계시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축제 기간 중 판매하게 하였다. 정선 어느 식당에 가도 만나기 힘들었던 음식들이었으니 우선 눈이 즐거웠다. 피라미구이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났고 냄새가 심리나 간다는 산초두부 구이는 인기 만점이었다. 식당이 아닌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축제는 기막힌 기획이었고 축제는 성공했다. 당시 담임골에 살던 나는 수감리 주민으로 첫 해 축제부터 참가를 했는데 수감리는 누름 막국수를 담당했다. 축제를 앞두고 마을은 바쁘게 돌아갔다. 막국수를 뽑는 누름틀을 2개나 만들었고 축제 기간 사용할 육수를 만들어 민속 경연대회에라도 나가듯 행사장으로 나갔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운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 국수틀을 눌러 막국수를 뽑는 장면은 축제장에서도 인기였고 압권이었다. 관광객들은 국수빨이 나오는 장면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댔고 원하는 이들에겐 체험도 시켜줬다. 전쟁이 남긴 피난 음식 수감 누름국수. 그런데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 수감리는 왜 막국수를 맡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수감리 사람들이 자청한 음식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수감 사람들이야 즐겨 먹던 음식을 하는 것이라 자연스러운 결정이겠지만 내 입장에선 즐겨 먹더니 단순하게 넘길 일은 아니었다. 수감리 막국수가 정선 고유의 메밀 음식이라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뜻을 가진 메밀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생산되던 곡물이었다. 지금은 제주산이 많지만 정선 지방도 메밀 농사는 많이 했다. 그런 이유로 정선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메밀과 관련된 음식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메밀젓과 메밀국죽이다. 정선의 메밀국수는 익반죽한 메밀을 칼국수로 만들어 제국에 끓이는 느름국이나 삶아 건져낸 면을 물에 씻어 만든 꼴두국수, 요즘 말하는 콧등치기 국수를 만들어 먹는데, 수감리의 막국수는 정선의 전통 음식인 느름국이나 꼴두국수와는 거리가 먼 국수틀을 사용하는 것 빼고는 평양냉면과 비슷한 도시형 막국수였기 때문이다. 수감리 누름 막국수는 어쩌다가 탄생했을까? 그 역사를 이해하자면 전쟁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단임골과 법밭 등 수감리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곳은 상원산 아래마을로 조선시대부터 정감록 10승지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단임골의 계룡잠은 10승지 중 한 곳이라고 굳게 믿는 곳이기도 하여 조선시대 전쟁이나 밀란으로 나라가 흉흉해지면 피난을 많이 왔다. 단임골을 비롯 법밭과 수감 본동 마을이 주 피난지였는데 평안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피난지 수감에서 고향 음식인 평양냉면을 지역 형편에 맞게 해 먹었는데 그것이 축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수감리 누름 막국수라고 이해하면 된다. 축제는 끝나고 사흘간 나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축제는 끝났다. 근래 정선의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나전역도 덩달아 붐볐다. 남평이나 북평 거리에 즐비한 벚꽃이 때를 맞춰 피기만 했어도 축제는 더 좋았을 텐데 화려하게 피었던 벚꽃은 올해도 축제를 비켜가고 말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인 축제는 세금으로 진행하는 행사라 끝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을 더 기약하는 것이고 발전도 된다. 올해 축제는 끝났다.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축제 후 어떤 숙제가 남았을까? 그것은 음식, 과연 축제 후에도 축제 기간 중 먹던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숙제로 남는 것이다. 나전을 토속음식의 본산으로 만든 정선 토속음식 축제는 정선의 여타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인데 음식 축제는 축제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야 축제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축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지금 과연 우리는 축제장에서 맛본 메밀국죽이나 콩갱이, 사절치기, 살쿠리밥, 능근강냉이죽, 봉글죽 등을 나전 일대의 음식점에서 맛볼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없다. 이쯤 되면 축제는 성공적이되 성공적이지 않다. 정선의 음식으로 만든 축제가 성공을 이뤘다면 그중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음식들은 일상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선의 맛을 유구하게 이어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전에 토속음식 전수관이 있음에도 역할은 없고 무엇보다 음식은 전수관 같은 곳이 아니라 음식점을 통한 만남이 더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보리밥으로 유명한 번영슈퍼. 나전 가면 먹을 게 없어 했던 적 있었다. 나전하면 도무지 떠오르는 음식점이 없던 시절 이야기다. 면내에 몇몇 음식점이 있지만 비슷한 메뉴의 특색이 없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랬던 나전에 자생적으로 생겨나 스스로 유명해진 음식점이 있다. 음식점 이름은 독특하게도 번영슈퍼. 보리밥으로 유명한 데다 가격도 착한 5,000원이다. 나도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도 딱 맞아. 2그릇이나 비웠던 기억이 있다.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가 성업이던 시절 번영슈퍼는 광부 사택 사람들이 찾던 구멍가게였다. 그랬던 번영슈퍼가 어느 날 맛집으로 소문이 나더니 이젠 예약을 해야 자리를 얻을 정도가 되었다. 번듯한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골방에 밥상 2개뿐인 음식점 번영슈퍼가 맛집으로 소문난 것은 토속음식 본산인 나전으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야만 이제부터라도 나전하면 먹을 것도 볼 것도 많은 곳이 되기 때문이다. 나전에 콩갱이 먹으러 갈까요? 라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강기희, 정선초중 고졸업, 1998년 문학21 신인상으로 등단. 정선 덕산기계곡에서 창작활동과 함께 숲속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 밥상 13. 웃기떡으로 1년 내 만들던 진달래 화전. 정선읍 봉양리 박산옥 어르신의 추억의 음식. 글 사진 권혜경. 경북제분소가 바삐 돌아가던 시절
진달래꽃 한 관 사서 말려두고 1년 동안 화전을 붙였어요. 정선읍내 청년몰 옆 산옥당 떡카페에서 만난 84세 박산옥 어르신은 화전을 만들 찹쌀가루를 반죽하며 장식용으로 만들던 웃기떡을 설명했다. 이바지 음식이나 제사 음식 중 제일 위에 모양을 내려고 장식하기 위해 화전을 주로 붙여 올렸어요. 화전을 굽는 시간은 일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인가 그가 만드는 화전은 크게 만들어 꽃을 여러 장 얻는 것이 특징이었다. 화암면 구슬골에서 5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기집아 그를 가르치면 시집살이 못하고 다시 온다 하시던 할아버지의 뜻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지금도 못 배운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려면 부끄럽다는 그는 16살까지 집안일을 돕다가 언니가 사는 춘천의 방직 공장에 취직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나이 19세의 형부의 소개로 상주 사는 7살 위의 총각 손두원 씨를 만나 경북 상주에서 터를 잡았다. 나는 남편이 인물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둘이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살림이 펴질 않았어요. 그래서 상주에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고향 정선으로 이주를 하였다. 고향에 오니 친정 식구들도 있고 마음이 편했다. 이주하던 첫 해에 안 파는 것 없이 다 파는 만물상을 차렸다. 만물상을 차려 소소하게 살림이 피어날 무렵 당시 도로를 건설하던 건설사의 외상으로 쌀을 대주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덩달아 만물상도 망해버렸다. 시어머니 원망이 매일 내게 욕으로 쏟아지던 시절이었어요.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했지만 자식들이 있으니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절망에 빠져 지낼 때 춘천에 살던 언니가 돈을 건넸다. 당시로는 거금이 15만 원, 그 돈으로 손수레를 사서 풀빵 만드는 기계를 얹었다. 군것질 거리가 변변치 않던 시절 교육청 앞에서 팔던 풀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풀빵이 판매가 잘 되자 이번엔 찹쌀떡도 만들었다. 야식으로 판매하니 통행금지가 있던 12시까지 만들기 바쁘게 팔려나갔다. 그렇게 4년 동안 낮은 풀빵 장사 밤엔 찹쌀떡 장사를 병행하니 지금의 자리에 땅을 살 수 있었다. 집을 짓고 경북제분소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했다. 자식들은 모두 바르게 자라 출가를 하고 제분소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2001년도 봄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남편 나이 70세, 그의 나이 63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남편이 가고 나서도 그는 13년간 제분소를 더 운영했다. 하지만 그도 나이 들어가니 기운이 빠졌다. 특히 제분소 일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 결단을 내렸다. 제분소를 접고 떡카페로 업종 변경을 하였다. 든든한 자식들이 함께 도와주니 어려울 일이 없었다. 집 짓느라 진빚을 갚느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 빚을 갚고 나니 다 늙어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딸들이 사준 예쁜 옷 입고 친구들과 노는 게 유일한 내일이에요.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박산옥 어르신,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떡카페 산옥당의 간판 아래서 환하게 웃는 그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뭉클해온다. 박산옥 어르신의 화전조리법 1. 체에 한 번 내린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한다. 잘 치댄 반죽을 비닐에 넣어 1시간쯤 숙성시킨다. 2. 진달래꽃의 수수를 떼어내고 잘 씻어 물기를 말린다. 3. 잘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반죽을 둥글고 넓적하게 만들어 팬에 굽기 시작한다. 4. 팬에 올린 반죽을 뒤집어가며 노릇하게 굽는다. 잘 구워진 반죽에 준비한 진달래꽃을 예쁘게 붙인다. 5. 완성된 화전이 한 김 식으면 먹는다. 바로 먹으면 찹쌀이라 식감이 좋지 않다. 힘내라 정선청년 28. 아리랑 아라리요. 글 사진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이유나. 재단에 근무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언니가 정선군 보건소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2017년에 같이 정선에 오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점이기도 했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정선에 다시 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 언니랑 떨어지기 싫어서 온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언니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정선에 다시 오게 되었던 날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주변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나무에도 눈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던 첫 기억이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라서 그런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선에 오게 되면서 재단 채용 공고도 보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문화예술 분야는 관심이 많았었지만
소비하는 쪽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화예술 쪽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자마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주로 공연 사업 업무를 맡아서 했었어요. 정선아리랑 상설 공연인 아리아라리를 담당했었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된 우수 공연 프로그램들을 아리랑 센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카자흐스탄과 공동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주제로 교류 활동을 하기도 했고 아리랑 테마 A 컬처 사업으로 정선 아리랑 프로그램 체험과 한국에서 해외 공연팀의 공연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같은 특정 기념행사를 담당하였고 아라리촌을 활용하여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과 같은 관광과 연계된 사업도 담당했었어요. 작년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최근에 아리아라리가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면서 처음 해외 공연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정선아리랑을 낯선 이국 땅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참가하게 되어 너무 기쁜 일이었는데 좋으면서도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첫 공연을 올리고 공연 후 극장을 나오는 관객분들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한인분은 고국이 생각나서 우시는 분도 계셨고 어릴 적 본인이 입던 한복을 딸아이에게 입혀서 함께 공연을 보러 와 주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와 살아왔던 환경이 전혀 다른 현지인들이 멋지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얘기도 많이 해주었고요. 애들레이드에서 공연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는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한 표현들을 받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도 생겼고 보람도 느꼈어요. 그리고 전통예술, 정선이 가진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선에 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요? 시간의 흐름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봄에는 공기가 안 좋아졌네. 미세먼지 때문에 밖엔 못 나가겠다. 겨울엔 눈이 내리는데 또 질퍽거리겠네 라는 생각으로 사계절을 느끼며 살았는데 정선에 오고 나서는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북평 벚꽃길에 꽃이 피었을까? 정선에서 여름엔 어디가 가장 시원한지 물어봐야지. 가을이 오면 제가 보는 모든 시야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겨울이 오면 정선을 다시 찾은 날처럼 한방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게 저에게는 정선에 살면서 가장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팀을 이동해서 경영기획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있던 팀에서는 좋은 공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과 정선아리랑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면 이젠 재단과 아리랑 센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어요. 정선 군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에게 아리랑 센터가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즐기고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 취약 지역에 속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몫을 열심히 해내고 싶어요. 이것이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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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정선군 보건소 5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안내 2023년 보건사업 걷기 챌린지 5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우리 같이 노담해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걷기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흡연자 흡연 및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서비스 1. 코스 화합면 화합 약수 가는 길 2. 목표 코스 80% 달성 3. 성공 물품
샴푸, 바디워시 세트.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문에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2863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2736 참여 방법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2.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3.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4.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5. 쿠폰 받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기간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쿠폰 받기 완료자에 한하여 지급 유치원 어린이집 불소반이 시 사업 안내 기간 5월에서 6월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생 만 3세 이후 내용 5% 불안나트륨으로 6개월에 1회 도포 약 40% 우식 예방 효과 정선군 보건소 진료팀 0335-602755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기간 연중 대상 우울감과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내용 자살고 위험군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움 제공 기관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335-60272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건강한 삶의 한 걸음 건강검진으로 실천하세요. 대상 홀수년도 출생 건강검진 해당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정선군 암검진 기관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5923121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56071108 위암, 간암, 대장암 서울가정의학과의원 5636-622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방문 전 사전 확인 후 방문 6대 암검진 대상 연령 및 검사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 여인년 대장암 50세 이상 남, 여일년 간암 40세 이상 남, 여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54에서 74세 남, 여 고위험군 2년 정선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335-602073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5월 7일 중앙약국 5월 14일 명진약국 5월 21일 최약국 5월 28일 정다운약국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안,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동시약국 591-2874 문화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열양면 백세약국 562-1390 임계면 강약국 562-6263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질문 철수와 영희는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자신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영희는 철수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철수가 자신의 학력,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영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약혼 해제 또는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5-12-8, 선고 93-1976-1683 판결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 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혼 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영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기망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철수에 대해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가리왕산 봄나들이 김제구 서해전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초대일시 2023년 5월 3일 수요일 14시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29 예술발전소 전화 033-563-2322 아라리 인형이집 인형극 박물관 아라리 인형이집 구 나전분교 아라리 인형이집 인형극 박물관 이용시간 4월부터 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1월부터 3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5월 전시 일정 안내 황, 홀, 박건주 작가 개인 초대전 기간 2023년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장소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주최 정선문화원 정선장학회 소식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정선군 복지과 신성근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유창호A 시스템 5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정선군청 조대현 3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전국건설기계 정선연합회 회장 손호국 20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장서은 3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한경우 5만원, 북평면 남평리 마산제길 886 김동용 5만원, 옥스퍼드어 학원 임창준 10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윤 5만원, 봉양사리 천이종 3만원, 정선농협 김도일 2만원, 새사모의 고용길 3만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100만원, 정선감리교회 10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받길 388-2 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홍샘수학 5만원, 김정혜 1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사과마루 신은학 5만원, 북평면 북평리 라선옥 3만원,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원, 삼겹천하 정연학 10만원, 석영공업사 이상익 5만원,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정선의 합대성측량 이승호 5만원, 재경출량 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원, 수리건설 합 5만원, 전찬호 3만,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감독 윤정환 10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만원, 중47 고사19 큰그루에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풍경이 시가 되는 정선. 디카시를 보내주세요. 디카시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내용 정선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디카시로 표현. 보내주실 곳 메일 twin영624@korea.kr. 채택된 디카시는 아라리 사람들 독자마당에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난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twin영624@korea.kr. 우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우편번호 26131 정선군청 기획관실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군정 홍보.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가슴을 울리는 그리운 사랑. 오감을 만족시킬 전율의 폭발. 아름답고 신명나는 흥의 한판. 2023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위클리 어워드. 베스트 시어터 앤 피지컬 어워드 수상. 2023년 5월 20일 토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화 19시 30분, 수 14시, 목, 금 19시 30분, 토 14시, 17시, 일 1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정선군 아리랑 센터에서 진행 중인 아리아라리 뮤지컬은 매월 장날 공연하며 5월 2일 27일은 기타 공연 일정으로 휴가남.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주최, 주관,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3년 5월 315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상회. 반상회.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 안내.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내역. 1. 조사 기준일 2023년 1월 1일 기준. 2. 결정 공시일 2023년 4월 28일. 3. 공시 대상 및 내용. 토지 12만 6,990필지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제곱미터 당원. 개별 주택 1,868호 토지 건물 일체 가격. 4. 확인 방법. 군청 세무과 면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www.realtyprc.kr 등에서 가능. 이의 신청 안내. 1. 기간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 제출자 토지 및 개별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3. 제출처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및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4. 제출사항 이의 신청 사유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 5. 제출 방법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형 335602587로 제출.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가격 균형 여부 및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토지 0335602284주택 0335602149.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 안내. 설치 개요. 정선군에서는 교통 분야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며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따름 당일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초과 플러스 2길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초과 예보시.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0에서 16시 플러스. 이길 50마이크로그램 초과 예보시. 이길 75마이크로그램 초과 예보시. 설치 지점, 설치 주소. 2022년 설치 완료. 광아리 정선군 밑한간, 정선읍 광아리 769-7. 고안리 정선군, 태백시간 고안읍 고안리 39-88. 수감리 정선군, 평창군간 북평면 수감리 산 341-4. 송계리 임계 어린이집 앞, 임계면 송계리 734-8. 2023년 설치 예정. 구절리 강릉 앙산 정선군, 강릉시간, 열양면 구절리 산 110-7. 골지 삼거리 정선군, 삼척시간, 임계면 물레리 617-6. 백봉령 정선군, 동해시간, 임계면 지걸리 산일 43. 백전 삼거리, 화암면 백전리 411-17. 문의, 정선군청 환경과 환경보전팀 033560-2349. 여성 안심 홈세트 신청 안내. 정선군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 1인 가구 안심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목적, 주거 침입 도난, 성폭력 등 여성 취약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물품, 호신용 경보기, 창문 열림 감지 센서, 이중 잠금 장치, 창문 도어락.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150가구 모자 가정, 여성만으로 구성된 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포함. 기간, 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2주간. 방법, 정선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일부, 주민등록등본 일부,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공개필, 전 월세 계약서 필요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실신고 의무 안내.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 의무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등 수급 자격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무엇일까요? 주요 변동, 변동 내용, 거주지역, 인적 변동, 군 입대, 군 제대, 교정시설 입퇴소, 출생, 사망,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 대학 재학 시, 소득 재산, 취업퇴직 및 소득 변경, 차량 구입, 신규 재산 취득, 부양의무자 소득 변경, 가족관계 단절, 신고 방법, 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정선읍 560-2705, 고한읍 560-2617, 사부급 560-2628, 신동읍 560-2638, 화암면 560-2648, 남면 560-2756, 열양면 560-2668, 북평면 560-2678, 임계면 560-2843. 부정수급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지급된 급여액에 대해서는 전부를 징수, 환수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비용의 징수, 제49조 벌칙. 문의, 정선군청 행정국 복지과 033560-2159.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납부기한 2023년 5월 31일 수.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서면신고. 2개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는 세무서로, 지방세는 정선군청 세무과로 우편 발송. 방문신고. 1. 전국세무서. 2. 정선군청 민원실 세무신고 창구 집중신고기간 5월 15일부터 5월 26일. 모두 체험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모두 체험신고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체온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이 없는 경우라면 ARS 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해도 신고 인정.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291. 세상의 모든 정선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 2023년 5월 1일부터 정선에서는
정선이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드립니다. 정선군 정선이란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정선, 김정선, 박정선, 정선이, 정선아, 정선군 등입니다.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정선이를 등록해 보세요. 신분증을 꼭 가져오세요. 신분증에 정선을 보여주시면 관광지에서 정선군민과 똑같은 혜택들 드립니다. 정선시티 투어버스, 병방산 국립공원, 화암관광지, 가리왕산 케이블카, 벅스랜드, 목재문화체험장. 행정안전부 5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 주민 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여 대피소 내 교육이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고 차량은 차량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주세요.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 국민고향 정선, 봄철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 행사, 봄나물, 산나물, 정선나물이 최고래요. 기간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장소, 정선읍 공설운동장. 곰치, 곤드레, 산마늘, 취나물, 어수리, 산양삼 더더. 정선군 산림과 산림휴양팀 033-560-2426. 새로운 금융 시스템 잇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우체국 금융거래 전면 중단. 5월 5일 금요일 00시부터 5월 8일 월요일 16시. 체크카드, 인터넷, 스마트 예금, 보험, ATM 등 모든 거래 중단. 고객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5월 5일 이전에 필요한 현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체크카드 사용은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세요. 돈을 보내거나 받으실 경우 중단 기간은 피해 주세요. 문의사항, 고객센터 평일 09시부터 18시, 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 우체국 금융이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